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1일 경신 두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도사 영국윤이 왔다. 전교하기를 전에 이미 2번이나 접견하였으니 매번 접견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이 항복이 가서 상이 병으로 접견할 수 없다고 알리자 국윤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그 말이 매우 배악하였기 때문에 사시에 접견하였다. 상이 중문 밖에 나아가 영접하고 행배하기를 청하니 국윤이 업하기를 청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명대로 하겠소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일로 더위를 무릅쓰고 먼 길을 오셨으니 미안하외다 하니 국윤이 말하기를 이처럼 더운 때 국왕께 수고를 끼치는 것이 정말 미안한 줄은 알지만 상사의 분부를 받들고 와서 뵙지 않고 감히 복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뵙기를 청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마침 병이 좀 있어 즉시 접견하지 못했소이다 하니 국윤이 말하기를 지난번의 병환은 이제 나으셨습니까? 하자 상이 말하기를 더위와 습기 때문에 손발이 부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배다 하고 다 예례를 행하였다. 국윤이 말하기를 양어사는 군문과 서로 만난 뒤에 출발하여 이번 5월 9일 요동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량 운반은 수로로는 강화까지 와야 하고 육로로는 의주까지 와야 하는데 이곳에 교체할 만한 선박이 있으면 중국의 선박을 곧장 되돌려 들어가 운반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도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니 상이 도승지 이 호민에게 이르기를 그 자문을 보았는가? 그 뜻은 중국의 선박이 군량을 싣고 의주에 도착한 후에는 우리나라 선박이 교체하여 전수하라는 것이다. 중국의 선박을 강화까지 오게 한다면 사체로 보아 미안하다 하고 국윤에게 말하기를 중국의 선박이 멀리 강화까지 오게 하는 것은 참으로 미안하니 둘 곳은 유사와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겠소이다 하자 국윤이 말하기를 둘 곳은 평양 이서면 됩니다. 그리고 은자를 가지고 와서 쌀을 무역하고 싶은데 이 뜻은 어떻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군량을 평양에 두겠다는 말씀은 합당하지만 은으로 쌀을 무역하는 일은 유사와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겠소이다 하였다. 국윤이 말하기를 순무 분부사가 매관 속죄하여 군량을 모으자고 의논하였는데 군만은 10만이라도 조발할 수 있으나 다만 양식이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적과 서로 대치한 지 5, 6년이나 되어 곡식을 바쳐 속죄하게 하는 등 해보지 않은 방법이 없었지만 공사간에 단갈되어 모은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밤낮 이 문제로 걱정하고 있소이다 하였다. 상이 동사에게 이르기를 영국윤은 어떤 사람이기에 양순무의 신임이 이러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요동 북성인으로 가산이 부유한 자라고 합니다 하였다. 국윤이 말하기를 남방의 수병은 어디에서 군량을 대고 있으며 그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또 그들의 번과 휴번의 달수는 얼마나 됩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비변사에 물어 자세히 써서 드리겠소이다 하자 국윤이 말하기를 어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순무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방수하는 군사들이 포를 가지고 쌀을 받고 먹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방출한 양료는 각처의 장관이 관리하고 있어 그 숫자를 이곳에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소이다마는 관량으로 먹이는 데는 어떻게 스스로 마련할 수가 있겠소이까 하였다. 상이 예단을 올리라고 명하자 국윤이 사양하면서 말하기를 이미 전에 내리신 것을 받았고
양 노약께서 은금하셨으므로 감히 다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왕래하느라 수고하셨는데 뭐라도 정을 표하지 않는다면 너무 서운한 일이외다 하였다. 구견이 말하기를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받지 않아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찌 억지로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적을 다 섬멸한 연후에는 많이 보내주시더라도 받겠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감히 더 이상 청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마음에 섭섭하외다 하였다. 구견이 말하기를 양 노약께서 분부하신 일이 있으니 좌우를 물리치고 동사 역시 물러가게 하면 지필로써 올리겠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좌우에 이르기를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하니 도성지 이 호민이 아뢰기를 만약 큰 계책에 관계된 일이라면 어찌 그 말대로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일의 왕 통판을 접견할 때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은 미관인데 어찌 좌우를 다 물리치고 접견하겠는가 하고는 상이 또 정원에 물으니 김홍미가 아뢰기를 다른 사람은 물려서도 근시하는 사람과 군기에 익숙한 사람은 물리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필을 준비하라 하니 구견이 말하기를 문자를 모르는 내관을 시켜 전해주시면 제가 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승진은 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였다. 이 호민이 아뢰기를 시하는 제장도 물러가야 가게 해야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하고는 제장에게 잠시 물러가 있도록 하였는데 오시초에 비가 내리자 상이 이르기를 시하는 사람은 물러가 비를 피하게 하라 하였다. 이 호민이 아뢰기를 비가 그치지 않을 형세이니 겨울은 길도 비를 피할 곳에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조의 말에 가져가게 하라 하였다. 고족상을 구견 앞에 놓게 하고 그 위에 붓, 먹, 종이, 벼루를 놓아두었다. 어전, 통사, 심, 우승이 아뢰기를 회답하는 뜻은 상께서 친히 쓰셔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의 말이 어떤지 보아야겠지만 어찌 친히 쓰겠는가? 사관으로 하여금 쓰게 해야 한다 하였다. 구견이 쓰기를 마치자 내관을 불러서 상께 올리고는 근시들이 쳐다보는 것을 검했는데 그 글에 양 노약께서 귀국을 위하여 만분 마음을 써 격리하고 있으니 귀국에서는 마땅히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몇 해 동안에 왕래하는 공차들이 하는 말을 듣건대 여러 배신 중에 한 사람도 귀국을 위해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없고 다 느슨하게 일을 지연시키고 있다 하므로 상사께서는 배신들 중에 혹시라도 옛나라의 권신이 철주하듯 하는 자가 있는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비밀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만 요컨대 허심탄회하게 곧바로 말씀하셔야지 숨겨서는 안됩니다 하였다. 상이 보기를 마치고 이 호민에게 이르기를 이 마을은 매우 놀랍다. 내가 직접 서서 답해야겠는데 어떻게 말을 만들면 되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배신이 이처럼 어려운 때를 당하여 비록 있는 힘을 다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로 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승지에게 묻기를 이것이 정말 양순무의 뜻인가? 저 사람의 뜻은 아닌가? 직접 써서 답하기가 매우 난처하다. 하니 김홍미가 아뢰기를 상교가 윤탁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약 직접 써서 보인 후에 도로 찾아오면 되겠지만 그의 손에 들어간 후에는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다. 설사 그것이 참으로 양순무의 뜻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는 군무가 아니니 물을 성질이 못된다. 그리고 어떻게 정말 순무의 뜻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하니 호민이 아뢰기를 상께서 친히 쓰시는 것이 비록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한 연후에야 그의 의심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승기로 하여금 내 앞에서 쓰게 하여 답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그것도 무방합니다 하였다. 김신원이 아뢰기를 상께서 여러 번 고문하신 것을 저 사람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승지로 하여금 써서 보이는 것이 또한 합당합니다 하니 이 호민이 아뢰기를
소신의 뜻은 상께서 친히 쓰셔서 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하를 아는 것은 임금보다 나은 자가 없다는 말을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신하를 아는 것은 임금보다 나은 자가 없다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고 다만 배신이 비록 각자의 힘을 다하고 있기는 하나 시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하는 말로 쓰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하고 또 이르기를 양순무가 만약 알고자 한다면 직접 와서 말하지 어찌 이 사람을 시켜 묻겠는가 직접 쓰기가 매우 난처하다 하니 호민이 아뢰기를 배신이 비록 죄부는 미치지 못하지만 각자 힘을 쓰고 있는데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라는 말로 꾸미고 상께서 친히 써서 보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제자는 방이 없는 글자로 쓰는가 하니 호민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자 아래에 제자를 넣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호민이 아뢰기를 넣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였다. 상이 또 다 쓰고 나서 근씨에게 보이고는 심우승에게 우승으로 하여금 전하게 하였다. 구견이 보고는 소매 속에 넣자 우승이 본 다음 달라고 하니 답하기를 마땅히 가지고 가야 한다 하였다. 상이 성지를 돌아보면서 이르기를 그와 문답을 하고서 친히 써서 보인 것은 사체와 관계가 있는데 가져가도록 놔둘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정곽적이 아뢰기를 뒤 배단을 막아야 하니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고 우승은 아뢰기를 주어 보내더라도 무방합니다 하고 김신호는 아뢰기를 돌려받는 것이 오히려 방해롭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약 참으로 순무의 분부라면 가지고 가도 더 괜찮겠지만 걱정되는 것은 중간에서 간위가 있을까 싶어서이다. 순무가 만약 알고자 했다면 마땅히 자신이 와서 물을 것이지 어찌 이 사람을 시켜서 묻겠는가. 사람들의 정의는 헤아리기가 어렵다 하니 홍미와 신원이 아뢰기를 비록 가지고 가더라도 간위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나의 수서를 보이지 않고자 했으이다 하였다. 상이 구균이 쓴 것을 승지 등에게 보였다. 홍미가 아뢰기를 이는 출척의 권한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이니 그 조짐 매우 좋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히려 조짐이 좋지 않다 하였다. 구균이 물러가기를 청하니 상이 배석에 나아가 절하기를 청하였다. 구균이 아뢰기를 피차 모두 수고하였으니 읍으로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상이 두 번 읍하고는 중문 밖까지 전송하였다.